매일경제 에어포스원 에어포스인 위험할 수도 트럼프 귀국길 전용기 갈아탄 이유 2026년도 7월 25일자 기사예요. 트럼프가 그 저격 제1호래요. 뭐 이란 전쟁 일으키고 무슨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사방에 적이 많이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귀국길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바꿔 탄 배경에는 이란의 암살 위험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뉴욕타임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7일에서 8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할 당시 카타르가 미국에 제공한 신형 에어포스원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 그러나 귀국길에 올 때는 구형 에어포스원을 타고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를 이동한 뒤 다시 신형 에어포스원으로 바꿔 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영국 주둔 미군 장병들에게 새 전용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일정을 택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자신이 이란의 암살 대상 1순위라는 취지 발언을 하면서 보안상의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지냈죠. 그 총알이 이렇게 귀를 스쳤으니까. NY 트럼프의 행적을 보면은 어떤 부분은 인류의 그 참 자기 자신은 미국 우선주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제 핵을 가진 위험한 국가를 제거하게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또 인류에도 공헌한 부분이 있죠. NYT에 따르면 실제로 트럼프의 행정부는 당시 이란의 대리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과 에어포스원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신형 에어포스원이 표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경호 틈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가 탑승한 항공기가 목표물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탄 그 항공기가 목표물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 그 저격하겠다는 그런 거 있으니까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탔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데 뭐하게 대통령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조도 안 했는데 조도 안 하고 뭐 줄 사람도 없겠지만 조도 안 해요 우리는. 이에 따라 경호팀이 보안 논란이 있었던 신형 대신에 구형 에어포스원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탑승하도록 했다는 게 NYT 보도 요지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이 여부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부 내에서도 극소수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겠죠. 자기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일부 당국자는 예방적 보안 조치라는 설명만 전달받았으며 의회 내 주요 인사들도 구체적 위협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한 걸 알려졌다. 자기가 타는 비행기가 요격할 수 있는 저격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비행기를 중간에 갈아탔다는 거예요. NYT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인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을 승인한 이후 이란 영계 세력의 암살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고 전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하자면 오늘 뭐 탄핵이 뭐 54만 명인가가 5만 명만 되면 탄핵을 무슨 뭐 갖다 도마에 올리는 모양이에요. 근데 54만 명은 엄청난 숫자가 이재명 탄핵하자는데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지금 검찰 개혁 이거 잘못됐죠. 근데 그 전부 다 못한 건 아니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외교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 위상을 많이 높여놓은 건 사실이에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욕을 많이 한 사람인데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죠.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만큼 이 외교를 잘해서 우리나라를 이 정도까지 해놓은 것도 잘한 것이다. 그리고 뭐 한국이 뭐 현금 인출기다 뭐 저기 10배 안 내놓으면 이미 바이든하고 다 갖다가 그 협상 봐버린 그런 것을 다시 뒤집어 까고는 새로 협상해야 된다. 10배를 안 주는 무슨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작전권 해소하겠다. 우리는 우리 거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쪽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예, 예, 머리가 그쪽으로는 잘 발달돼 있다. 탁월하다. 외교뿐만 아니라 또 이게 매번 문재인 정부 때 잘해놓은 남북관계를 내가 윤석열 지지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어요. 이 뭐 남북관계를 이런 문재인이 했던 걸 그대로 이어받아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난리치고 뭐 서로 막 방송을 하고 난리 쳤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당장 그 대북 방송 끊는 거 보고 이 한반도를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 이렇게 불안을 갖다가 자극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거라든지 뭐 일본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라든지 또는 기업들하고 가서 이 경제 같은 것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다만 검찰 개혁은 하지 마라. 검찰 보안 수사권을 갖다가 폐지시켜버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민주당이 야당일 때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 감사원이라든지 대통령 뭐 기밀비라든지 이런 걸 전부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미 활동하지 말라고 손발 묶어버리고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들어와서 슬그머니 뭐 대통령 기밀비는 그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슬그머니 다시 올려놨는데 그래 참 부동산 1가구 1주택까지 갖다가 뭐 보유세 뭐니 물으면 그러면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뭐냐. 전 국민한테 다 1가구 1주택을 가지는 걸 지향해야 될 국가가 1가구 1주택까지도 보유세니 뭐니 이렇게 물어내게 하고 뭐 주거 자유가 있는 국민들한테 공산국가처럼 집을 사면 무조건 2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지금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지금 굳어 있잖아요.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이 경기도 사는데 서울에 집 한 채 샀는데 2년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니까 그 세입자 내버리면 세입자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건 윤석열 정부 때 별짓 다 하고 많이 규제라고 많이 묶었는데 부동산이 뛰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자유경제 논리에다 맞춰놓으니까 지들이 떨어지는데 지금 규제가 제일 심한 거지.